이거 아시나요? 조던 에어포스 슈퍼스타? 아니 이걸 누가 몰라. 그렇다면 이 신발은요? 에이 알지, 뉴발란스잖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다면 분명 뉴발란스 매니아 분들일 겁니다. 못 느끼셨다면 환영합니다.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 보여준 뉴발란스의 신발은 모델명 990의 첫 번째 버전입니다. 최근에 6번째 버전까지 미국에서 출시가 되었죠. 다 비슷해 보이나요? 아니면 이미 다 알고 계신가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리뷰 영상이 아닌 와, 이 신발끈 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버전마다 어떤 기술이 쓰이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숨겨진 디테일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분석 전에 먼저 이 신발이 생겨난 데에 있었던 스토리와 엄청난 인기를 끈 이유에 대해 알아볼까요? 990의 탄생, 숫자의 의미를 알려주려는 문구가 적힌 첫 포스터는 1982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의 시작은 그로부터 훨씬 전 1978년으로 돌아갑니다. 뉴발란스를 성공으로 이끈 세 번째 주인 짐 데이비스는 320의 성공 후 몇 개의 모델들을 더 진행하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뉴발란스는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래서 당시 경쟁사들이 기를 쓰고 덤벼드는 마케팅 시장에 의문을 갖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남들 다 하는 유명인사와 광고를 찍는 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는 회의 중에 연구개발팀 직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서 가장 좋은 러닝화를 만들어보자 라고 말이죠. 직원들은 재밌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기한을 두지 않은 채 최고의 러닝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시간과 돈을 들였고 프로젝트를 착수한 지 4년 만에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기술력이 탑재됐다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진 않죠. 바로 범접할 수 없는 가격대 때문인데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만큼 당시 러닝화 시세의 2배에 달하는 가격대였습니다. 신발에 확신이 있었어도 판매에는 확신이 없었죠. 그래서 그들도 첫 예상 매출을 5천 켤레로만 잡았었는데 그게 큰 오산이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대중들의 반응은 어마무시했고 6개월 만에 판매량이 예상의 10배인 5만 켤레에 이르렀습니다. 생산량이 판매량을 못 따라가 소비자는 안달이 나고 생산자는 죽어나는 상황이 벌어졌죠.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 신발을 찾게 되었을까요? 유연성. 신발의 유연성은 러닝 시 발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990은 그 움직임에 제약이 덜하도록 신발의 어퍼를 기존과는 다르게 봉제했죠. 기존의 신발의 어퍼를 봉제하는 방식은 라스트라 불리는 발 골격에 어퍼의 천과 발바닥을 감싸는 천을 따로 써서 봉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990에 쓰인 방식은 어퍼의 천만으로 라스트를 감싸서 보다 더 양말에 가까운 형태를 띱니다. 슬립 라스티드라 불리는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최신 모델에 쓰이고 있죠.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 거창해 보이는 이름이지만 뒤꿈치를 잡아주는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앞에선 유연성을 강조해놓고 왜 다시 단단한 골격을 대지? 우리의 인체를 생각하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실제 움직이는 부분은 관절입니다. 우리가 유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절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이느냐를 의미하죠. 관절이 아닌 뒤꿈치는 유연성보다는 디딜 때의 충격과 자세가 발목에 영향을 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뒤꿈치가 뒤틀린다면 관절이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죠. 이때 이 딱딱한 지지대가 뒤꿈치의 뒤틀림을 방지합니다. 아웃솔. 등산화가 생각나는 990V1의 아웃솔은 비브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웃솔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이탈리아 회사죠. 비브람과 함께 개발한 신소재 고무를 사용했는데 당시엔 뉴발란스가 독점하였습니다. 돈피 가죽. 가죽 중에 가벼우면서 유연하며 내구성 있는 소재가 당시에는 돼지 피부였습니다. 러닝화의 어퍼는 기본적으로 통기성과 가벼움이 중요시되어 메쉬 소재가 사용됩니다. 990은 그 메쉬 소재 위에 필요한 부분만 스웨이드 가죽을 덧대어 골격을 잡아주고 내구성을 더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버전이 올라가면서 쓰이는 소재도 바뀌곤 하는데 현재까지도 돈피 스웨이드는 990의 시그니처 소재죠. 메이드 인 USA. 뉴발란스의 첫 성공은 1976년도 모델 320입니다. 이 성공으로 생산 라인을 늘려왔지만 990이 출시될 때에도 미국이 주된 생산지였습니다. 출시 이후에도 기능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꾸준히 진행하였고 그 기술력을 실현하는 데에 미국 내 공장이 가장 적합하였죠. 이것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들이 이동하던 스니커즈 씬에서 하나의 강점이 됩니다. 힐탭이나 혀 부분에 자랑스럽게 적혀있는 USA가 프리미엄에 대한 자부심과 990의 정체성 중 하나죠.
그레이, 뉴발란스, 특히 990은 그레이가 시그니처 색깔입니다. 초기 모델이 단순히 회색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흑백 논리, 회색 분자라는 말을 아시나요? 회색은 이도저도 아닌 애매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흑과 백을 아우르는 색이기도 합니다. 당시 뉴발란스의 소비자는 1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울렀고 트렌드를 쫓는 이미지가 아닌 기술을 중시하기 위해 선택한 색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길을 쓰고 튀어 보이려는 당시 운동화들 사이에서 오히려 돋보였고 결국 뉴발란스를 대표하는 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특징들로 러닝뿐만 아니라 일상화, 패션화로도 인기를 끌었죠. 엄청난 성공 후 990 바로 다음 후속작을 991 혹은 990 V2를 예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995에서 999까지의 모델이 바로 다음 후속작들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이 운동화들은 개선된 기술과 새로운 기술들을 990에 적용하여 발전한 모델들입니다. 이렇게 999까지 차근차근 개발된 기술들을 종합하여 1998년부터 다시 990으로 돌아와 새로운 버전들을 출시하기 시작합니다. 990V2, 두 번째 버전의 990이라는 의미로 990V2를 출시하였는데 우리가 아는 990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일부 정통성을 중시하는 매니아들은 990이 아니라는 평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유행하는 다른 브랜드의 신발에게 밀려서였을까요? 엄청난 주목을 받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999, 998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전 모델에 쓰인 N캡, C캡, 앱조브,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가 전부 들어갔기 때문이죠. 이 소재와 기술들은 버전이 올라가도 조금씩 발전되며 계속 쓰이고 있으니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N캡, 쿠셔닝이 좋은 EVA 미드솔은 신으면 신을수록 눌려서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겉부분에 딱딱한 폴리우레탄을 둘러서 EVA 폼의 보건력과 수명을 늘린 미드솔입니다. C캡, EVA 성분의 특정 물질을 추가하고 압축한 폼입니다. 보다 더 풍부한 쿠셔닝과 유연함을 지닌 미드솔이죠. 앱조브, 이소프렌 고무와 특정 소재를 합친 미드솔인데 EVA 폼과 유사하나 더 좋은 수명과 보건력을 가진 폼입니다. 다시 V2로 돌아와서 이 모델은 다음부터 나오는 990 버전의 디자인 초석이 됩니다. 사용된 소재와 발등 쪽에 보이는 이 디자인 때문이죠. 메쉬 소재와 돈피 가죽 사이에 진 회색의 두 번째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 음영으로 다른 색의 포인트를 준 건가 싶지만 발등 부분의 두 줄은 균형 잡힌 지지력과 안정감을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990V3, 2012년 990 발매 30주년을 기념하며 출시한 세 번째 버전입니다. V2를 출시한 지 14년 만이죠. 하지만 그 중간에 991, 992, 993이라는 레전드 모델들을 출시한 이후였습니다. 꾸준히 99X 버전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외관만 보면 992, 993의 후속작 같은데 994라고 이름을 안 짓고 왜 다시 990 V3로 돌아온 거지?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뉴발란스 디자인 담당자의 인터뷰와 한국 뉴발란스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참고했습니다. 991, 992, 993은 99X 시리즈를 완성시키기 위함이었고 사실상 990 V2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명과 신발의 외관과는 무관합니다. 990 V3는 발매 30주년의 의미를 더 부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990 V2에 쓰인 소재와 기술들이 발전된 형태로 V3에 쓰이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미드솔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N캡이라고 불리는 미드솔이 비대칭으로 탑재되어 있죠. 이것은 내전을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단단한 카본판이 처음 탑재된 모델이기도 하죠. 전작의 미드솔과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성을 개선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웃솔 또한 전작보다 내구성 좋은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990 V4, 2016년 네 번째 990 시리즈가 나옵니다. 이때부터 990 버전이 3-4년 주기로 갱신됩니다. 당시 990 디자인을 담당했던 뉴발란스의 디자이너의 인터뷰를 보면 왜 990이라는 이름으로 오리지널의 쉐입과 디자인을 따르지 않는가에 대한 답변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작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혀 부분의 성조기입니다. 미국 생산의 프리미엄을 강조하기 위한 디테일이죠. V3에서의 기술과 소재는 유사하나 미드솔에 있는 단단한 카본판을 다시 없앴습니다. 발매 후 데디 슈즈, 어글리 슈즈의 유행이 시작되어 V4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990 V5, 2019년 나온 모델이죠. V5가 나올 당시 많이 보인 반응은 V4와 비슷하다입니다. 아마도 크기와 소재, 색깔까지 같은 로고 때문일 것 같은데요. 전작들과 가장 큰 차이는 발목 하단을 잡아주는 플라스틱 구조물입니다. TPU 소재로 안정감 있는 착화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990 V6,
드디어 2022년 40주년에 맞춰 나온 최신 버전 신발입니다. 미드솔의 소재가 아예 바뀐 것에서부터 디자이너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미드솔은 쿠셔닝에 초점을 맞춘 소재였다면 이번 버전은 반발력이 좋은 퓨어셀 미드솔이 쓰였습니다. 뉴발란스 하이 퍼포먼스 러닝화에 쓰이는 소재죠. 미드솔과 형태만 보면 전작들보다 확실히 러닝화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찾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기능뿐만 아니라 미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신발입니다.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돔피 스웨이드로 로고 부분을 다 덮은 전작들과는 다르게 여러 조각들로 골격을 채워 디자인과 통기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V6에 주목할 만한 바뀐 점은 또 있습니다. 외관상 보였던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가 사라지고 엔캡의 딱딱한 부분인 TPU 소재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보이는 미드솔의 두께만 보고 두껍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막상 신어보면 움푹 들어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크게 바뀐 특징들을 중심으로 990의 버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도 뭐가 뭔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모든 버전을 직접 뜯어보며 분석했습니다. 많이 됐어. 어떤 소재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뜯어봐야 알 수 있는 숨겨진 디테일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로고, N이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기엔 밤에 비치는 선명한 N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것의 차이 또한 무시를 못합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스티치와 글자의 얇기, 색감, 질감,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까지 신경을 쓰니까요. 1에서부터 6까지 로고들을 대보았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제일 두껍고 가죽 소재이며 나머지는 다 반사가 되는 리플렉티브 소재입니다. 제일 작은 건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부터 여러 소재가 겹겹이 쌓여 얇아졌으나 큰 폰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딩, 신었을 때 편안함을 담당하는 스펀지는 발목을 감싸는 카라 패딩과 발등에 덮여있는 혀 패딩에 존재합니다. 이것의 정도 역시 버전마다 다 다르죠. 먼저 혀입니다. V1은 내부 패딩 자체가 없습니다. 나머지 모델들은 패딩이 존재하는데 V2와 V6가 가장 얇고 그 다음은 V5, 마지막으로 V3와 V4가 가장 두꺼웠습니다. 뒤축에 덧대는 스펀지의 두께도 볼까요? V1과 V2의 스펀지의 두께는 8mm로 가장 얇았고 면적 또한 가장 작았습니다. 그 다음은 V4, 5, 6인데요. 다른 재질의 스펀지가 쓰인 V4와 V5이지만 전체 두께는 10mm로 거의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스펀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보이는 것과 같이 다릅니다. V3는 두 조각의 스펀지가 붙어있는 형태로 가장 두껍습니다. 이것의 총 두께는 16mm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펀지를 덮고 있는 천의 두께인데요. 이것 또한 두껍고 넓은 조각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발목 부분에서 뒤꿈치까지 전체적으로 편안한 쿠션감을 선사합니다. V1에서 V6로 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목할 만한 것은 소재인데 V1은 고급스러운 부직포, 병원에서 쓰는 솜 느낌이 난다면 V2는 표면을 가공한 부드러운 면직물, 그리고 3에서 6는 통기성을 고려한 메쉬 소재가 쓰였습니다. 천의 두께는 V2가 가장 두꺼웠고 V3가 그 다음, V4에서 V6가 푹신함이 가장 덜했습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V3에서 V4까지 점점 패딩을 늘려가다가 다시 조금씩 간략화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보강제, 보고 계시는 이 플라스틱들이 뒤꿈치를 받쳐주고 러닝시 신발을 고정시키는 힐 카운터의 보강제입니다. 강도는 다 비슷합니다만 넓이와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V1과 6 같은 경우 양 옆부분이 각이 져서 아치 부분까지 높게 잡아줍니다.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는 오리지널의 이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플라스틱 보강제보다 더 낮은 높이로 뒤꿈치의 바닥면을 고정해줍니다. V2에서부터 점점 밑창과 일체형으로 변하여 V6에서 마침내 자취를 감춥니다. 보이는 것과 같이 검은색 혹은 뉴발런스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죠. V6 같은 경우 엔캡의 딱딱한 재질이 높게 올라와 모션 컨트롤 디바이스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미드솔, V1은 신발의 뒷부분에 색이 다른 것처럼 이중밀도 EVA 폼이 쓰였습니다. V2에서부터 V6는 단단한 폼 안에 EV 폼을 넣은 N캡과 C캡, 그리고 앱조브 소재가 쓰였습니다. 버전마다 발전되긴 했지만 뒤쪽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N캡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진한 부분이 비대칭이라는 사실을요. 분해한 신발은 모두 왼발입니다. 그러니 아치 쪽으로 N캡의 진한 부분이 더 많다는 의미죠. 이것은 뛸 때 발목이 안쪽으로 휘는 내전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한 소재가 아치까지 지탱하도록 한 세세한 디테일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화로 신지만 여전히 러닝화로서 제목을 해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메쉬로 덮인 모든 소재는 앞에서 설명드린 슬립 라스티드라는 봉제 방식을 따랐습니다. 인솔을 드러내보시면 가운데에 봉제선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소재의 가장 중요한 점은 통기성인 것 같습니다. 분해한 메쉬 천과 분해하지 않은 신발 내부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 기체가 통과되는 정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통기성은 확인되었으나 버전들 간의 차이는 측정하기 힘들었습니다.
돈피 가죽의 형태와 진회색 레이어. 돈피 가죽 스웨이드는 오리지널 990 때부터 쓰인 소재입니다. 거기에 V2 때부터 뱀피 부분, 다시 말해 발등 부분에 진회색 두 번째 원단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디자인의 밀도감을 높였습니다. 진회색 부분은 합성 가죽이며 툴을 제외한 이후 버전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완성된 신발만 보면 스웨이드 밑으로 합성 가죽이 다 있을 것 같지만 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본드와 실. 본드와 실은 비교 영상이 아닌 분해하면서 발견한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무엇보다 밑창과 어퍼 사이에 있는 본드. 이 본드 때문에 저희의 손이 뜯기는지 본드가 뜯겨나가는지 지금도 손끝이 아려오네요. 확실히 신발의 내구성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 또한 어퍼는 뉴발의 작업 방식 덕분에 신발끈 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온전히 실로 봉제되어 있습니다. 접착제로 인해 통기성이 방해받지 않는다는 의미죠. 겉에 노출된 실과 신발 안쪽에 노출된 실을 각각의 색에 맞게 맞춘 디테일도 재밌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990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대답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숫자와 버전이 헷갈릴 수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이 신발이 왜 좋은지를 이해하셨다면 온전한 뉴발란스의 990을 이해하신 겁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만 더 땡기는 게 낫지 않겠어? 그치.